유진일 거야 얘들아. 유진아 고마워. 나는 유진이한테 고맙다 해. 유진이라고 했는데. 그래 민서 고마워라 하지 않았나? 아닌데? 그냥 살짝 달라.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유진아 아빠. 유진아 고마워. 더 먹어. 자, 여러분 일어나시고요. 이제 또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유진아 고마워. 이제 마지막으로 고마워. 자, 함수에서 뭐 무슨 얘기 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로 함수의 정의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지. 함수라 함은 이제 우리 정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x에서 y로 하나씩 대응시켜야 돼. 자, 여기에 조건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거 필요하냐면 반드시 하나씩만, 그쵸? x의 모든 원소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여야 되고요. 어떻게?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함수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만 쫙쫙쫙쫙 가져야 돼. 그래서 이거 우리 함수 찾을 때 어떻게 한다고? 세로선 그리는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로선을 딱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하나당 두 개씩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럼 얘는 이제 함수인가? 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정의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는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렇긴 하겠지. 내가 이렇게 대충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으면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기는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뭐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알아서 제가 역함수 할 때 얘기했던 거지. 알아서 그냥 적당히 정의역을 제한하시면 얘를 당연히 함수로 만들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함수 얘기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상등 얘기해봐야 되겠죠. 상등.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이제 개념 공부를 다 했으면 요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냥 노트에다가 그냥 쭉 내용을 다 쓸 수 있어야 돼. 자, 함수의 상등 무슨 말이냐면 이거 f는 g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두 함수가 같다는 거. 얘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요. 굳이 쓰지 마 얘들아. 그냥 구경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각각의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이 함수값들이 그냥 전부 다 같아야 된다. 요런 것도 있었다. 그치? 맛있게 먹어라.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함수의 종류 다 나눠지는 것들이 쭉 있었죠. 자, 함수의 종류 첫 번째 뭐가 있을 수 있냐면 1대1 함수라는 게 있겠지. 자, 1대1 함수 식으로 써보자면 요겁니다. x랑 y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fx랑 fy가 다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전에 함수는 x의 원소 하나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였는데 얘는 반대로 뭐야? y의 원소도 하나씩 대응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발레가 삼각함수 요렇게 생긴 애들. 그치? 요런 애들은 요렇게 싹 그려주면은 가로선을 그어서 체크하는 거였다. 그쵸? 가로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나면 얘는 함수긴 하지만 1대1은 아니겠다. 요렇게 얘기했었다. 그치? 그래서 요런 식의 1대1 함수라는 게 있었겠고, 두 번째로 그럼 뭐가 있었어? 1대1 대응이 있었죠. 1대1 대응. 원투원. 뭐 원투원이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의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투원 함수여야 되고요. 원투원 함수여야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짧게 쓸게. 이렇게.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되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또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공역을 적당하게 제한하시면 무조건 여러분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으로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함수 다루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하는데 뭐 편의상 공역을 내 마음대로 줄여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문제에서 공역을 알려줬으면 그건 줄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냐 이거. 항등함수. 아 잠깐만, 그럼 1대1 함수 1대1 대응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푸는 방법들 몇 개 얘기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제한되어 있는 경우 기억나시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x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c에서 d 사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 이렇게 보니까 뭔 소린지 알겠죠? 그럼 이거 항상 어떻게 하고 풀으라 그랬어? 네모 박스 그려가지고 여기 네모 박스 안에다가 쏙 집어넣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무조건 요렇게 얘네 둘을 지나거나 또는 반대로 얘네 둘을 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푸는 방법이었고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 요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얘기 조금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항등함수 별로 안 어려우니까. x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돼 있고 y는 예를 들어 y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x값은 a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값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값은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에서 뭐 해야 돼? 1대1 함수여야 되겠죠. 1대1 대응이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얘 출발점은 무조건 어디여야 돼? 무조건 여기여야 됩니다. 그쵸? 무조건 얘 출발점은 a, b를 지나야 돼요. 한마디로 이 함수 fx가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요 a, b를 지나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완전히 닫혀 있으면 이렇게 네모 박스 그려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실수 전체이거나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출발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 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셨죠?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대충 써볼게. a 빼기 2의 x 플러스 뭐 2 이렇게. 그 다음에 뭐 3 빼기 a의 x 플러스 2 요런 것도 기억나시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쪽이 증가했으면 그 뒤쪽도 증가해야 되겠지. 그쵸?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두 개 2를 맞춰놨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2가 아니야.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그럼 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냐? 얘네들이 0에서 정확하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B가 2라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 비어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가 0,1 이런 거 지나버리면 얘가 0,1 요런 거 요렇게 지나버리면 안 될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공역이 비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얘가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친다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도 이렇게 돼도 안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돼? 1대1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대1도 되면서 공역과 치역도 깔끔하게 맞춰주려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갖다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1대1까지 되겠다. 그래서 B가 2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관련해서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힘들어.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는 함수다. 그쵸? 뭐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이 넣으면 3이 나오고. 하지만 형태가 굳이 이거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쵸?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정의역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항등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입니다. 100%예요. 100%.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거 뭐야, 역함수. 역함수래. 뭔 소리야. 저거 뭐야, 상수함수. 역함수.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애들이 똑같은 하나의 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 하나 딱 골라가지고 걔로 전부 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1대1은 절대 아니에요. 그죠? 1대1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마지막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x의 원소의 개수가 5개야. 근데 이 f가 x에서 y로 가는데 이게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 그럼 y의 원소의 개수도 몇 개야? 5개입니다. 무조건. 맞나? x 원소의 개수가 5개야. 근데 이게 만약에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5개마다 y 5개가 정확히 일치돼야 된다는 거고, 그거 외의 공역은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ny도 자동으로
5개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개수 활용해가지고 뭔가 개수를 추론하는 그런 경우도 꽤나 많이 나오니까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뭐 요 정도겠죠? 함수에 대한 내용은. 이게 여러분, 자, 누가 길 가다가 너네한테 자 함수 재생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개념 공부를 거의 완료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한 80% 한 거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시는 게 필수적이긴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목표를 좀 이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2번. 내가 그냥 써놓을게. 말로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요 정도. 시간은 마찬가지로 20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먹어. 생각이지. 응? 아까보다 적지 않나? 이제 참깨스틱 드시. 아까랑 똑같네. 플라스틱이요? 정말 손에 뭐가 묻어가지고. 아니야, 근데 수업하면서 뭐 먹을 순 없지. I'm professional. 레전드. 레알. 괜찮아. 일하면서 먹으면 안 되잖아.
진짜? 엥? 내가 100번은 말했는데 지금 딴 거 해. 어차피 숙제야. 아, 뭐 하기 싫어. 빨리 해. 어? 맞지? 내가 많이 가 있거든. 그럼 해봐. 아, 해. 어. 당연히 안 풀었지. 얘들아, 쉬. 잠깐만, 소연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라고 쳐봐. 그러면 fx가 1 되는 게 몇 개 있어? 함수값이 1 되는 게. 왜? 왜? 4에서도 1이잖아. 그러면. 이거 내가 잘 모르겠죠. 어디 빵꾸 뚫려 있고 어디가 채워져 있는지.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아니에요. 괜찮아? 개수를 잘못 써. 기억 안 나서 혼란 내거 아니어서 괜찮아. 이제 산술기가 써야지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여기서 쓰면 되지 그대로. 산술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음수거든? 그래서 그냥 쓰면 안 돼. 마이너스 붙이는 그치 죄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제 써야 되죠. 그래서 최소가 아니라 최대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그걸 체크해. 5번 있잖아. 아니, 너 틀렸어. 잠시만. 너가 자꾸 잘못 봤는데. 풀었냐 금비야? 1으로. 98번? 1번인가? 이거랑 연립을 해. fx분의 1을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고. 아, 기억났어. 하나씩. 잠깐만.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함수가 우와! 괜찮아요. 다 먹었어. 다행이다. 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다는 거야. 1대1 대응일 필요는 없잖아. 근데 대신에 어떻게 생기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넘어가. 이 부분이 지금 공역에서 빠져버리잖아. 그것만, 그쵸. 왜냐면은 이게 5보다 넘어가 버리니까. 정의역 이때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요 안에만 정확히 들어있으면 돼. 이거 굳이 이렇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역이랑 치역이 다를 필요가 없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야. 너 만회치잖아. 아, 맞다. 너무 많다. 잊은 거야? 떼야지 이제. 이상.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교재에서도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사실 기출이랑. 그래서 꼭 잘 푸시면 좋겠고, 특히나 본인 부교재의 문제는 웬만하면은 좀 풀어보세요. 본인 부교재나 아니면은 뭐 교과서 문제 중에서도 본인 교과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꼭 잘 해보시고. 그래서 아까 3번 이거 한 번만 보고 갈까 그러면? 3번 문제 제가 아까 풀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 번만 보고 갑시다잉. 간단하게 할게요. P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고, 그 다음에 Q가 뭐냐면 0 x 빼기 b. 자, 요거 진리집합만 좀 찾아보고 넘어갈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P는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P가 Q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P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얘가 뭐여야 돼? 근이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소리겠고, 그럼 여기서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은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였나?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A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거든. A, B는 자연수. 그래서 가능한 A 값이 1이거나 2밖에 없어요. 1이거나 2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첫 번째 A가 2라면, A가 1이라면 P가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P가 x는 3과 1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P의 진리집합이 저게 된다라는 거겠고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Q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Q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럼 Q의 진리집합을 찾아보시면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 일단 절대값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B 더하기 4보다는 작거나 같고 B 빼기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0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값 x 빼기 b가 0은 되면 안 돼. 그럼 이게 0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x가 b가 되는 경우니까 요 경우는 제외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뭐 많이 풀었던 거라 사실 이 정도 봤으면 이제 좀 익숙하게 되겠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b 빼기 4에서 b 플러스 4까지 이기는 한데 b 플러스 4까지이긴 한데 중간에 뭐가 빠져야 된다고? b가 요렇게 빠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림 많이 그린다 그렇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은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이게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요 두 칸 중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에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저거 뭐야? 자, 5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저번에 한번 나왔던 건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자, fx는 그 다음에 g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뭐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 자, 여기서 이제 fx랑 gx를 한번 그려볼 텐데 fx, gx가 어떻게 되냐면 각각 자, fx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2네요. 마이너스 1,2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요렇게 생겼겠고 0,1 지나면서 요렇게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면서 1, 마이너스 2면서 이게 사실 아마 얘를 지나긴 할 텐데 그냥 그리겠습니다. 안 지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다. 이게 뭐냐면 y는 gx고 얘가 뭐냐면 y는 fx겠다. 자, 실제로는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긴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그런 거 몰라도 그냥 풀 수 있어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hx가 어떻게 되느냐? hx는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리고 a보다 클 때는 g에다가 x 더하기 b 저걸 그리래. 그럼 예를 들어서 a를 그냥 아무 때나 하나 그어볼게. 예를 들어서 a가 한 여기쯤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한 여기쯤이야. 여기가 a. 그러면 어떻게 되냐?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리고요. a보다 작을 때는 fx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는 요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x 플러스 b라 하면 뭐냐면 얘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러거든. 1대1 대응. 자, 이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느냐. 절대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내가 A라는 위치를 어디로 잡아버렸어? A라는 위치를 여기 있는 이 대칭축보다 크게 잡았단 말이야. 그럼 이 왼쪽 부분이 무조건 어떻게 되냐? 왼쪽 부분이 무조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이 아니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왼쪽에서 1대1이 아니게 될 거라서 여기 이제 두근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1대1이 안 될 거야. 그래서 A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 최소한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A를 fx가 이렇게 있는데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릴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이런 데 있어.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게 애초에 1대1이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최소한 a는 어디보다 왼쪽, 여기에 있는 대칭 축보다는 왼쪽에서, 예를 들어 이런 데서 a를 골라줘야지만 여기서 그냥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서 1대1 대응이니 아니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해되는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a의 값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대칭 축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그게 기억이죠. 사실상. 뭔 소리냐면 a가 0일 수는 없겠다라는 거야. a가 만약에 0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이 왼쪽 부분에 fx가 여기가 그대로 그려져 있을 테니까 a가 0인 경우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a가 0이 되면 1대1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a는 무조건 대칭 축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볼게요. 제대로 그려보자면은 얘네들이 서로서로의 꼭지점을 반드시 이렇게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 대입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니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이너스 1,4가 A에 들어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4이면 뭐이다?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fx를 대충 한 여기쯤부터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치?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치면 fx를 이 왼쪽 부분을 그리겠다는 거야, hx는.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돼야 돼? gx는 이 a보다 큰 쪽에 이 부분을 그리긴 할 텐데 얘를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b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럼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려야 되느냐? 얘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러면 요 녀석을 평행이동을 좌우로 해서 갖다 붙이면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붙여야 되거든? 그럼 어디가 가서 붙어야 되겠냐? 요 같은 높이를 갖는 요 놈 있죠? 이 오른쪽 여기가 이만큼 이동해서 요렇게 갖다 붙어야 되겠죠? 이해되나 이거 무슨 말인지? 자, fx가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가 지금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얘가 지금 gx고요. gx 더하기 b는 어떻게 되냐면 이 gx라는 함수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을 시킨 거야. 근데 이동해서 요 그려져 있는 왼쪽 hx에다 갖다 붙였더니 뭐가 돼야 돼?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딱 지나면서 정확하게, 아까 전에 직선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정확하게 이 점을 지나면서 위로 쭉 올라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 어디가 갖다 붙어야 되냐? 이 모양 중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라면 얘랑 같은 높이를 갖는 이 부분보다 오른쪽에 있는 얘가 오른쪽으로 와서 요렇게 갖다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은 여전히 fx가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그럼 hx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4냐고 물어보는 건, b가 4냐고 물어보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4가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이제 뭘 구하시냐? 요 y값을 갖는 이 x가 얼마인지를 찾으시면 되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의 값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저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2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얘가 2 되는 값이 언제냐? 저기다가 얘는 2, gx는 2가 되는 값을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여기가 저거겠지. 3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3,2겠네요. 여기 길이가 얼마야? 4인 거? 맞겠지. 그래서 왼쪽으로 4만큼 가면 되겠다. 즉 x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가는 거니까 b의 값은 4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 a가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 요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만약에 a가 꽤 많이 내려가서 한 여기쯤이 a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쯤에 a라고 쳐봐. 그러면 hx는 이 a보다 왼쪽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만 그려질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왼쪽으로 보내서 갖다 붙여야 되지. 근데 이거 꼭지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위치가. 꼭지점 위치가 여기 있거든? 그럼 얘를 왼쪽으로 아무리 보내도 여기에다 붙일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럼 a는 딱 어디까지만 가능한 거야? 요 꼭지점이랑 같은 높이를 갖는 여기까지만 가능하겠죠. a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하냐? 여기에서부터 요 꼭지점, 대칭축 여기까지가 a의 범위가 되겠다. 그럼 이때마다 각각 b 값 찾아주시면 그게 디귿의 답입니다. 요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긴 해요, 솔직히. 좀 어렵긴 한데, 나올 만한 학교들 있죠? 나올 만 합니다, 충분히. 사실 모든 학교가 나올 만 하긴 해요. 모든 학교가 나올 만 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동시켜서 갖다 붙여야 된다. 근데 얘가 X방향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높낮이는 안 변할 거고, 그럼 이 붙는 곳의 높이가 최소한 꼭지점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였고요. 59번 갈까? 이거는 근데 얼마 전에 시험 나왔는데 이거 다 맞추지 않았었나 많이? 이거는 넘어갈게요. 59번은 넘어갈게요.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시험 냈었던 거기 때문에. 틀렸는데. 틀렸어.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여기 있는 문제만 완벽하게, 물론 이제 완벽하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다 이해하고 풀면 진짜 나와요. 제가 진짜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완벽하게 할게요. 그래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라는 건 이제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장담 무조건 나와, 무조건. 실수를 막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fx는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gx는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m. 자, 실수 t에 대해서 집합 x바 fx는 t 또는 gx는 t 의 모든 원소의 합을 ht라고 한다. 모든 원소의 합을 ht라고 한다. ht의 시역의 원소의 합이 19다. 자, 그림 그리겠습니다. fx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꼭지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서 얘랑 같은 공률을 가지는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t는 양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t에 대해서 fx는 t 또는 gx는 t의 모든 원소의 합이야. 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t가 만약에 한 여기쯤 있다고 치면, 여기쯤에 t가 있다고 치면 fx는 t 또는 gx는 t의 그는 뭐가 되겠냐면 얘랑 얘가 될 겁니다. 기억나시나 이거 했던 거? 요거 중에 더하면 뭐 나와? 무조건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요 경우에서 ht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t1일 때 y는 t1 이때 ht1의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 gx랑 t는 안 만나거든요. 애초에 gx랑 t는 안 만나니까 결국 fx는 t의 근을 찾으시면 되겠는데 그 근이 뭐가 될 거냐면 얘랑 얘겠다. 근데 이게 지금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여기서 두 근 합치면 뭐가 나와? 가운데 대칭축에 2배가 무조건 나올 거라는 거죠. 걔네들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t가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두 번째 여기 꼭지점에 요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얘가 만약에 t2라고 해보시면 ht2는 뭐가 나오냐? ht2는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꼭지점을 더한 게 나옵니다. 그러겠죠?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m이거든, m. 그래서 여기다가 m을 더한 게 나오겠다. 기억나시나 이제 좀 슬슬? 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위쪽에 요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얘를 이제 t3라고 한다면 ht3의 값은 뭐가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2, 요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겠고 얘네 둘이 더하면 그럼 다시 뭐가 되냐 요 대칭축의 2배가 될 거니까 플러스 2m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좋겠지만 하나가 더 있었죠. 어디가 하나 더 있냐면 얘네 둘이 정확히 만나는 요 교점에 여기에 뭐가 있을 때 y는 t4가 있을 때 요 지점 얘네 둘이 만나는 지점. 그럼 ht4는 뭐가 되냐? ht4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m에서 즉 이거 4개 더한 값에서 여기 이게 2번 더해진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을 찾아가지고 얘를 한번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찾느냐? 그냥 얘네들이 갖다 놓고 교점 구하시면 되겠지. 구해보시면 2분의 m인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빼시면 되냐? 2분의 m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상황에서 y는 t 하나씩 그리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ht들을 그냥 다 찾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게 19다. 그거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수험수로 넘어갈게요. 6, 15. 아, 함수의 개수 얘기를 안 했구나. 나의 치역이 4개다. 자, 이거 치역 4개 요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F2, F3, F4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F2, F3, F4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요겁니다. 이거 바로 나와야 된다, 얘들아. 1, 2, 3, 4, 5 중에서 3개 그냥 고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순서가 F2, F3, F4 정해질 거니까 1, 2, 3, 4, 5에서 F2, 3, 4를 정하는 개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5C 3이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갖다고 쳐보자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치역의 개수가 4개야. 근데 3개는 이미 정해졌어, 그쵸? 그럼 나머지 하나를 일단 정하셔야 되겠지. 나머지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걸 정했다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 5 중에 적어도 하나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러면 1, 5 중에 하나가 2로 간다고 하자. 그래서 2C1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건 넷 중에 하나 아무거나 가면 되니까 곱하기 4.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겹쳐. 예를 들어 뭔 소리냐면 이거 지금 내가 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치역까지 고른 거고요. 그럼 이제 1이랑 5가 남았으니까 1, 5 중에 하나를 무조건 2로 간다고 치자. 왜냐? 치역을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간다고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1은 어디로 가면 되냐? 하나, 둘, 셋, 4개 중에 아무 걸로나 가면 되니까 곱하기 4 해버리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게 겹치냐? 자, 2C1에서 5를 2로 보내고 두 번째 4에서 1을 2로 보내는 거야. 그럼 둘 다 어디로 가요? 2로 가지. 근데 반대로 이 2C1에서 1을 골라. 그 다음에 이 곱하기 4에서 5가 그쵸. 5가 2로 가는 걸 고르는 거야. 그럼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자, 뭔 소리냐면
이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다고 이제 실수라고 하면 안 돼요. 2, 3, 4가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치역을 2로 고를 거야. 근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C1 여기에서 1을 2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곱하기 4는 뭐냐면 5가 갈 수 있는 거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이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걸 2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1은 2로 가고 3, 4, 5, 5는 2로 가는 요 경우의 수가 하나 나올 텐데 이걸 반대로 하는 거야. 여기 2C1 처음에 둘 중에 하나 고를 때 5가 2로 간다고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4개 고르는 건 뭐냐면 1이 갈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근데 이때도 1이 2로 가는 거를 고르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두 개가 완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둘 다 같은 데로 갈 때, 다른 데로 갈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가 있겠냐면 다른 방법은 이게 나는 좀 더 좋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럼 1, 5가 갈 수 있는 게 요거 넷 중에 하나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냥 둘 다 맞지. 둘 다 넷 중에 하나로 간다고 쳐.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4가지, 5가 갈 수 있는 거 4가지. 그럼 4의 제곱이겠지. 여기서 뭐만 빼면 돼? 치역이 3, 4, 5 되는 경우만 빼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걸 빼시면 됩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봐봐. 지금 난 치역이 4개이길 원해. 치역이 4개여야 돼. 근데 2, 3, 4가 3, 4, 5로 가니까 나머지 하나 2로 어쨌든 적어도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쓰냐? 여사건을 쓰겠다는 겁니다. 1, 5가 2, 3, 4, 5 4개 중에 하나로 가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4의 제곱이 나와. 1이 갈 수 있는 거 4개, 5가 갈 수 있는 거 4개 해서 4의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서 뭘 빼시냐? 1도 3, 4, 5 중에 하나로 가고 5도 3, 4, 5 중에 하나로 가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그럼 무조건 2로 가는 경우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사건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나 진짜 너무 슬플 거야. 진짜 많이 했어 이거. 140입니다 답이. 그래서 치역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여사건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 좀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10분까지 쉬세요.